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꺼진 눈 수술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겠는데,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한 거를 조금 먼저 확실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그 혼동의 소지가 있어요. 보통 꺼진 눈술에서 지방이식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지방이식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눈매 교정을 하듯이 수술을 해서 꺼진 눈에 유착을 푼다, 그렇게 해서 교정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매 교정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틀린 것인지, 그럼 쌍꺼풀 수술하고는 또 이제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제가 좀 오늘은 용어 중심적으로 한번 서술해 보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눈 모양을 갖다가 이제 눈꺼풀에 이제 얼개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지금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여기에 건판이에요. 건판. 이제 눈꺼풀 이렇게 뒤집으면은 어떤 딱딱한 연골 같은 것이 그 마진이 돼서 이렇게 뒤집히죠. 그거는 눈꺼풀이 이렇게 어떤 이제 연골판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을 잡아주는 이제 그런 프레임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건판인데, 건판 높이가 보통 한국 사람들, 여성들, 성인 여성들 같은 경우 8, 9mm 정도, 그 정도가 돼요. 이 건판의 높이, 그 정도가 쌍꺼풀 높이가 될 때 가장 적절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쌍꺼풀을 보통 만들 때 이 건판의 높이에 맞춰서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실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유착을 시키죠. 쌍꺼풀 수술이 결국은 이거예요. 건판과 피부 사이 유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쌍꺼풀 수술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가? 건판하고 이어져 있는 게 눈을 뜨는 근육의 상안검 거근인데,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즉 우리가 눈을 뜰 때 쓰는 그 근육이 건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쭉 잡아당기면 그때 눈이 열리고 이제 눈이 떠지는 거고, 눈이 떠질 때 이 건판 끝에가 피부와 연결된 부분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속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쌍꺼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쌍꺼풀 수술입니다. 그럼 눈매 교정 수술은 뭔가? 눈매 교정 수술은 지금 이 건판과 연결되어 있는 요게 상안검 거근, 눈 뜨는 근육의 힘줄인데, 이거를 쌍꺼풀 수술하듯이 들어가서 이걸 갖다 다 이제 박리를 해줘요. 발라서 이 상안검 거근의 힘줄을 노출시키고 얘네들 갖다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간단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눈매 교정 수술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그럼 이거 뭐 어쩌겠다는 건가,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요 거리가 단축이 되게 되면은, 눈을 우리가 뜰 때, 눈을 뜨는 파워는 이게 한참 위에 있어요. 이 파워가 강한 사람은 눈이 큰 거고, 요 파워가 약한 사람은 눈이 조그만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똑같은 파워를 가지고 눈이 더 많이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로가 짧을수록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것이 눈매 교정 수술을 갖다가 우리가 미용적으로 하는 어떤 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는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눈 뜨는 고유의 힘, 이거를 수술적으로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즉 파워가 나오는 그 배터리 전압은 일정한데, 똑같은 배터리를 가지고서는 눈이 더 크게 만들고 싶다. 이제 그러면은 요 전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선, 요거를 짧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힘에 의해 가지고서는 더 많이 눈이 열리게끔 된다는 거죠. 자, 물론 부작용이 있겠죠. 이거를 인위적으로 줄여놨으니까 눈을 쉽게 감을 수가 없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눈매 교정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눈 감는 게 힘들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매 교정하는 거는 한계가 조금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이걸 단축을 시켜버리면 아예 눈을 못 감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때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그게 눈매 교정수예요. 그럼 눈매 교정수하고 쌍꺼풀하고 차이는 뭐냐? 그 어떤 연관성은 뭐냐? 이 차이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는 쌍꺼풀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눈을 크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그 연관성은 대부분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요 시야를 갖다 노출을 시키면은 손쉽게 눈매 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눈매 교정 수술을 하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눈매 교정을 하면서 쌍꺼풀 라인도 당연히 같이 묶어줍니다. 자, 이제 꺼진 눈에서 유착을 푸는 경우를 보겠는데, 자, 이 경우는 이 경우하고 이제 뭐가 틀릴까요? 일반적으로 쌍꺼풀이 유착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자, 그 건판의 어떤 이 상부, 여기 우리가 딱 쌍꺼풀을 좀 잡아봤으면 딱 좋겠는데,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렇게 잡아봤을 때, 쌍꺼풀 예쁘게 치는 라인, 저기에다가 유착을 만들어야지 쌍꺼풀이 예쁜데, 이거는 저 부분이 아니고 엉뚱한데 한참 위에서 유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한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살하고 그 피부하고 바닥에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유착이 있어버리면, 그러면은 눈을 뜰 때마다 이쪽이 작동을 해가지고서는 한참 위에가 팍 꺼져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래 자기가 쌍꺼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얘 때문에 쌍꺼풀이 제대로 잡히지도 못해요. 자, 이렇게 이제 눈이 전체적으로 많이 꺼져 보이게 되면 또 이제 늙어 보이게 되는 거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결국 우리는 핵심은 요거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거를 풀어주느냐. 아무데나 칼로 막 회교 들어가지고서는 해집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결국은 쌍꺼풀 라인의 적절한 부분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방지를 해 들어가야 되겠죠. 눈 뜨는 건 요 따라서 들어가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해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생체 조직은 이렇게 한번 흉터가 생기고 들러붙었던 데를 우리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결국은 이걸 덮고서 좀 있다가 보면은 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시 이것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눈은 꺼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요 위에 있는 게 아마 지방이죠. 지방을 끌어내려요. 그래서 요 쌍꺼풀 라인 이 위쪽으로는 뭐가 유착이 안 되게끔 이만큼을 갖다가 끌고 내려와 가지고서는 저기 유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꺼진 눈 교정을 할 때 유착을 해제하면서 유착성 꺼진 눈을 해제를 하면서 눈매 교정식으로 우리가 수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눈이 수술, 눈을 크게 하기 위한 눈매 수술과 눈매 교정 수술과 꺼진 눈을 교정하기 위한 눈매 교정은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수술의 어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비슷한 것 같이 보이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방 이동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난합니다. 지방만 사실 이동시키는 건 아닌데, 지방과 이제 묶여있는 어떤 이제 다른 조직들, 걔네들도 같이 끌고 와가지고 최대한 오리지널에서 이제 꺼진 눈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착이 다시는 안 생기게 그렇게 뭔가 조치를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눈꺼풀에서 지방 이동 수술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방 이동 수술이라고 하면은 아랫 눈꺼풀에서 우리가 쓰는 지방 이동 수술하고 조금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또 좀 수술 방법이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윗눈꺼풀에서도 결국은 이와 같이 지방 이동 수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눈매 교정 같지만은 또 꺼진 눈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꺼진 눈 수술의 유착성 꺼진 눈 수술의 수술 방법, 눈매 교정식으로 하는 방법을 자, 이렇게 좀 그림 곁들여서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